감사합니다. 여러분 송화고서관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네, 자, 이제 예시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옛날 조선 중기, 남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은정리라 불리는 곳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충효와 예의를 무엇보다 중시했지요. 마을은 늘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기묘한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건 바로 매미가 울기 시작한 초여름 밤이었어요. 매미 소리와 뒤섞인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인의 괴상하고도 야릇한 신음소리,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잠을 깨고 도대체 뭐야? 이 소리는 하며 신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가지밭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지밭에서 들리는 그 신음소리 때문에 은정리 마을 사람들이 죄다 모여들었지요.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구야. 그 소리는 괴기하면서도 어딘가 야릇해서 마을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숨죽여 들었답니다. 호기심 많은 순애가 덕순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저기, 덕순 언니, 저 가지밭에서 나는 소리. 도대체 뭐야, 귀신 아니야? 덕순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대답했죠. 아이고, 순애야. 말도 마. 귀신이 저런 소리를 낸다고. 나 무서워 죽겠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가만. 귀신 소리가 아니라 사람 소리 같지 않아. 저건 분명 뿅 갔을 때 나는 소리야 누군지는 몰라도 가지밭에서 뿅 가버린 거라고 그러자 덕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죠. 음매. 부러운 걸. 나도 저런 소리 한번 내보고 싶네. 순애가 발끈하며 쏘아붙였어요. 부러울 게 뭐야. 언니 날 한번 잡아보라고. 내가 뿅 가게 해줄 테니. 덕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죠. 아이고, 내가 아무리 굶주려도 그건 아니야. 도대체 누가 저런 소리를 내는 거야. 어두컴컴한 가지밭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마을은 온통 수군거림으로 가득했답니다. 유교를 철저히 따르는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잠깐 이 가지밭, 새로 이사온 사월아 씨 소유가 아니던가요? 그러고 보니 사월아 씨가 한양 대감댁에서 첩으로 지내다 쫓겨났다고 했지. 안 그래 누군가가 수군댔어요. 아이고, 참말로 안타깝구만. 이제 겨우 20몇 살인데 벌써 과부라니. 긴긴 세월. 외로운 밤을 어찌 살아가겠어. 그러자 순애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그럼 혹시 저 소리가 사월아 씨 소리 아닐까? 서방이 없으니 가지로. 아이고, 내가 무슨 소리. 덕순이 황급히 순애의 입을 막으며 나무랐어요. 순애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어쩌니 소문 잘못 나면 사월아 씨가 얼굴을 못 들잖아. 순애는 억울한 듯 투덜댔죠. 내가 언제 사월아 씨라고 했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 거야. 아무튼 말 조심들 하자고.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그나저나 이 소란을 누가 가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동네가 온통 시끄럽구만. 하지만 덕수는 웃으며 말했죠. 말리긴 왜 말려. 지금 한창 열 올랐을 텐데. 그냥 두자고. 가지밭 주인 사월아 씨는 과부이긴 했지만 마을에서 단연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답니다. 한때 양반댁 첩으로 지내다 쫓겨나 지금은 가지 농사를 지으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고운 얼굴과 부드러운 말투는 남자들뿐 아니라 여인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았어요. 아, 사월아 씨, 어쩜 저리도 고울까. 남정네들은 속으로 감탄했고 여인들은 은근히 질투 어린 눈초리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현장에 말없이 서 있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마을에서 힘세기로 소문난 청년 강풍이었죠. 순애가 강풍을 보며 놀리듯 말했어요. 야, 강풍아, 너 지금 무슨 상상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듣고 멍하니 서 있으면 안 돼. 덕순도 거들었죠. 그러게. 총각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까. 어여 집에 가서 잠이나. 자, 강풍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항변했어요. 아니, 왜 나만 안 된다는 거야. 나도 곧 성인이라고 누가 나한테 기회 좀 줘봐. 나도 할 줄 안다고 순애가 까르르 웃으며 놀렸죠. 호, 그럼 내가 기회 줄까. 강풍이, 어디 한번 보여줘.
강풍은 더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아, 순애 누나.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아직 어린애 취급하지 마. 덕순이 웃으며 달랬죠. 어머, 강풍이가 다 컸다고 하잖아. 그래도 이런 건 아직 안 돼. 안 돼. 강풍은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지만 가지밭에서 들린 그 야릇한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대체 누가 저런 소리를 낸 거지?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쩐지 아름다운 사월 아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답니다. 아, 사월 아씨와 사랑을 나누면 상상만으로도 강풍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급기야 바지가 축축해지고 말았죠. 아이고, 내가 뭐 하는 짓이야. 강풍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감싸며 사월 아씨를 생각하다 늦게야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풍은 망태기를 메고 집을 나섰어요. 산중턱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캘 계획이었죠. 그런데 사월 아씨 집 앞을 지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혹시 아씨를 만날까 긴장한 마음으로 길을 걷는데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강풍이 맞지? 강풍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예, 제가 강풍인데요. 사월 아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흥, 역시 너구나 잠시 집에 들어와 봐. 할 일이 있어. 강풍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어요. 내가 사월 아씨 집에 밤마다 상상하던 아씨가 자신의 집으로 부르다니 꿈만 같았지요. 그 아씨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단 아래엔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었답니다. 강풍아, 이거 먹어봐. 가지 말린 간식이야. 가지라는 말에 강풍은 순간 어젯밤 가지밭의 신음소리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 소리의 주인공이 사월아씨 그런 생각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하필 그 순간 아랫도리가 힘차게 반응하고 말았죠. 아, 안 되겠어. 강풍은 창피함에 아씨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사월아씨는 당황하며 소리쳤죠. 아니, 가지라도 먹고 가야지. 왜 저러는 거야. 강풍은 숨을 헐떡이며 고구마 밭에 도착해서야 겨우 진정했답니다. 아, 왜 하필 그때 이 녀석이 벌떡 선 거야. 강풍은 4월 아씨가 준가지 간식을 먹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아씨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것도 집에 초대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때 그 단옷만 서지 않았어도 아씨와 단둘이 좋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랐죠. 아이고, 이 쓸모없는 녀석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구나. 강풍은 한숨을 쉬며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4월 아씨 생각뿐이었답니다. 해질녘. 고구마를 캐고 집으로 돌아오던 강풍은 아씨 집 담장 너머를 슬쩍 들여다봤어요. 아씨, 계실까? 하지만 아씨는 보이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운 강풍은 별별 생각에 잠겼어요. 낮에 괜히 도망쳤나? 바지 속이었으니 겉으론 안 보였을 텐데 아씨가 불러준 청음 같은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번엔 절대 도망 안 칠 거야. 강풍은 다짐에 다짐을 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4월 아씨는 가지밭으로 나와 소쿠리를 들고 가지를 따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 안악들이 지나가다 아씨를 보고 수군댔죠. 어머, 저 가지 좀 봐. 사람 팔뚝보다 크잖아. 순애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가지가 있으니 가지밭에서 그 소리가 났겠지. 틀림없이 4월 아씨 소리야. 덕순이 눈을 흘기며 나무랐죠. 아, 순애야. 입 조심해. 아직 그 소리 주인공이 누군지 모른다고. 순애는 투덜댔어요. 왜 자꾸 아씨를 감싸. 나도 저런 가지 하나 있으면 좋겠네. 안타깝게도 내겐 고추만 한 가지만 있으니 덕순이 웃으며 맞받아쳤죠. 아이고, 그런 소리. 마 근데 4월 아씨는 어째 저리 태평하시지. 밤마다 자기 가지밭에서 나는 소리를 분명 들었을 텐데 순애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찌 알아. 아씨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자, 싸게 가자고. 그때 고구마 밭으로 가던 강풍이 가지 따는 4월 아씨를 보았어요. 아씨 심장이 쿵쾅 뛰었죠. 강풍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는데 아씨가 부드럽게 불렀어요. 강풍아 강풍은 얼른 대답했죠. 부르셨나요? 아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고구마밭 가는 거지. 이리 와. 가지 몇 개 가져가. 강풍이 망설였어요. 아, 괜찮아요. 하지만 아씨가 고집했죠. 너 주려고 따놨다고. 어서 와. 강풍은 어쩔 수 없이 가지밭으로 들어갔고
아씨가 큼지막한 가지를 건넸어요. 어머, 이 가지 뭐야. 이렇게 크네. 강풍은 감탄하며 가지를 받았지만 순간 또 그 야릇한 신음소리가 떠올랐어요. 혹시 아씨가. 그 생각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또다시 아랫도리가 힘차게 반응했죠. 안 되겠어. 강풍은 또 도망치려 했어요. 4월 아씨가 놀라 소리쳤죠. 강풍아, 또 도망치려고 왜 가지만 보면 도망치는 거야. 얼굴까지 새빨개졌잖아. 강풍은 더듬거리며 변명했어요. 아, 그게 가지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아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뭔데 가지 보면 뭐가 떠오르는데. 강풍은 얼굴이 터질 듯 뜨거워지며 말했어요. 그게 가지가 사내에 그걸 닮아서요. 아씨가 까르르 웃으며 놀렸죠. 호호, 그러니까 사내에 그게 생각난다고. 강풍아. 너 진짜 근데 그게 가지보다 크다고. 강풍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아, 진짜예요. 여기서 보여줄 수도 없고. 믿어주세요. 아씨는 웃으며 말했죠. 호호, 정색하는 거 보니 진짜인가 보네. 그래, 믿어줄게. 근데 언제 한번 확인시켜줘야겠지. 강풍의 심장이 쿵. 그럼 언제예요? 아씨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낮엔 일해야 하니 내일 밤 자정 넘어서 우리 집으로 와볼래. 강풍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죠. 알겠어요. 내일 밤이면 아씨도 내 말이 진짜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아씨는 웃으며 말했죠. 호호, 기대할게. 강풍은 아씨와 약속을 하고 가지밭을 나와 고구마 밭으로 향했어요. 내일 밤이라니 그의 가슴은 진정될 줄 몰랐죠. 아씨와 나, 정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루 종일 풀밭에 누워 내일 밤을 상상하며 보냈답니다. 아씨는 날 좋아하는 걸까? 왜 자꾸 관심을 보시는 거지? 푸른 하늘의 구름을 보며 수많은 상상에 빠졌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다음 날 밤, 강풍은 설레는 마음으로 자정 넘어서 집을 나섰죠. 오늘 밤, 아씨에게 내 진심을 보여줄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정 무렵, 아씨의 가지밭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었어요. 심지어 4월 아씨도 나와 있었죠. 뭐야, 이게 알고 보니 밤마다 들리던 그 신음소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관에 고발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가지밭에서 관졸들에게 붙잡혀 나온 사람은 놀랍게도 서생원의 부인.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아니, 서생원 부인이 그녀는 얌전하고 점잖기로 소문난 여인이었거든요. 관졸이 호통쳤죠. 이봐, 부인 어쩌자고 가지밭에서 소란을 피운 거요. 부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소란이라니, 누가 소란을 피웠다는 거요. 난 그냥 소피 보러 들어간 것뿐이요. 관졸이 코웃음을 쳤죠. 지금 그 말을 누가 믿어온 동네가 다 들었구만. 부인은 뻔뻔하게 맞받아쳤어요. 소피보다 신음소리가 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야단들이요. 관졸은 화가 나 소리쳤죠. 말로 안 되겠군. 일단 관하로 따라와. 그러자 관졸이 아씨에게 물었어요. 이 밭 주인이 누구요? 4월 아씨가 대답했죠. 제가 주인인데요. 관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도 따라오시오. 결국 서생원 부인과 4월 아씨는 관하로 끌려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서생원 부인이 그랬다니. 순애가 놀라며 말했죠. 난 꿈에도 그 부인일 줄 몰랐어. 덕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 서생원이 맨날 술만 퍼마시니 부인이 별을 못 받겠지. 딱 하고만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죠. 난 줄곧 4월 아씨인 줄 알았는데 괜히 생사람 잡을 뻔했네. 덕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4월 아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비록 한양에서 쫓겨났지만 그건 대감댁 마님의 계략 때문이었잖아.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죠. 듣고 보니 맞네. 그나저나 이제라도 편히 잠 좀 자겠구만. 덕순이 장난스레 말했어요. 아, 나도 저런 가지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순애가 웃으며 맞장구 쳤죠. 치마만 둘렀다고 환장하는구만. 소동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강풍도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신음소리의 주인공이 서생원 부인이었다니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다행이다. 4월 아씨가 아니었어.
강풍은 아씨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아씨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지. 아씨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그녀가 더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관에서는 사또가 서생원 부인을 신문하고 있었어요. 부인, 왜 그런 짓을 했소? 민원 넣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 부인은 뻔뻔하게 대답했죠. 소피 좀 봤다고 관하로 끌려오다니. 이게 뭐여? 사또가 눈을 부라리며 물었어요. 그럼 온 동네가 들릴 정도로 신음소리를 낸 건 뭐여? 부인은 태연하게 말했죠. 내 목소리가 원래 큰 걸 어쩌란 말이오. 사또는 화가 나 소리쳤죠. 도저히 안 되겠소. 매를 벗겨야겠소. 사또는 4월 아씨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이 가지밭 주인이라. 하오 아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사또가 의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누가 가지를 훔쳐간 적은 없소? 아씨는 담담히 대답했죠. 가끔 큰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긴 했지만 훔쳐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또는 아씨의 미모에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아니, 어찌 저리도 아름다운 여인이 사또는 속으로 감탄하며 아씨를 탐낼 속셈을 꾸미기 시작했죠. 왜 하필 가지를 심은 거요? 사또가 교활하게 물었어요. 아씨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죠. 한양 상단에서 가지 농사를 지어달라 해서 심은 것뿐인데 왜 그러시죠?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수상한 점이 있으니 더 조사해야겠소. 서생원 부인은 풍기문란으로 곤장 열대치고 풀어주고 이 여인은 내 방으로 데려오라. 관졸이 아씨를 억지로 사또의 처소로 끌고 갔고 마당에선 부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사또의 처소에 들어선 아씨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요? 사또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죠. 자,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술이나 한잔하며 밤소리 나누는 게 어떻소 아씨는 눈을 치켜뜨며 쏘아붙였어요. 조사는 핑계고 이불 속에서 밤새 수작을 부리고 싶으신 거죠. 사또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는 거요. 진작 그렇게 말하지 아씨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 연이라면 나와는 안 맞소. 달라붙는 여인들이 많다니 그들을 취하시죠. 하지만 사또는 전략을 바꿨어요. 내 마누라와 이혼하려 하는데 당신이 내 새 마누라가 되어줄 생각은 없소. 아씨는 잠시 고민하며 말했어요. 그건 좀 구미가 당기긴 하네요. 하지만 재혼이 장난도 아니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소. 사또는 기뻐하며 말했죠. 오호, 당연히 그래야지. 시원시원하구만. 아씨는 사또의 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덧 동이 트고 있었죠. 집 앞에 도착한 아씨는 깜짝 놀랐어요. 강풍아,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강풍이 걱정스런 얼굴로 대답했죠. 아씨가 조사받는다고 해서 걱정돼서 기다렸어요. 아씨는 감동받아 심장이 두근거렸죠. 어머, 네가 이렇게 마음 써줄 줄이야. 강풍이 물었어요. 조사는 잘 끝났나요? 아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응, 잘 끝났어. 자, 어서 가자. 밤새 못 자서 졸리구나. 강풍은 아씨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밭으로 일하러 갔답니다. 그렇게 은정리 마을에 밤마다 울리던 괴상한 신음소리는 일단락되었어요. 고요했던 마을에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셈이죠. 아씨를 의심했던 마을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아씨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아씨에게 새 문제가 생겼어요. 사또가 아씨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며칠 뒤 은정리 마을엔 사또가 4월 아씨를 첩으로 들인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사또가 아씨를 첩으로 덕순이 놀라며 순애에게 물었죠. 진짜야. 그럼 아씨가 첩으로 들어간대. 순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사또 밑에서 호강하며 살 거야. 음매, 부러워. 그 소문을 들은 강풍은 충격에 빠졌어요. 아씨가 사또의 첩이 된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강풍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만약 사또가 아씨를 첩으로 삼으면 난 어쩌지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씨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강풍은 아씨를 찾아갔죠. 아씨, 계신가요? 아씨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강풍이. 웬일이야? 강풍은 다짜고짜 말했어요.
아씨, 사또첩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사실이에요. 아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럼 어쩌겠니? 여인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강풍은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아씨, 제가 있잖아요. 저랑 살면 되지. 왜 사또한테 가려고 하세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아씨 하나 못 모시겠어요. 아씨는 놀란 눈으로 강풍을 바라봤어요. 강풍이가 날 이렇게 생각할 줄이야. 하지만 아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너는 아직 어리지 않니? 내가 어떻게 너랑 살겠니? 강풍은 울컥하며 말했어요. 그럼 아씨는 저를 사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그것 보여달라고 한 건 뭐였어요? 그건 저를 사내로 본 거 아니에요. 아씨는 웃으며 달랬죠. 강풍아, 그건 농담이었어. 너를 동생처럼 생각해서 한 거야. 강풍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어요. 아씨를 사또한테 보낼 순 없어요. 두 사람은 밤새 옥신각신했어요. 아씨는 강풍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신을 책임지겠다는 강풍을 보니 왠지 믿음직스럽기도 했어요. 한편 사또는 아씨가 결정을 미루자 초조해졌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사또는 아씨에게 사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죠. 저리 아름다운 여인을 사내들이 가만둘 리 없지. 사또는 사람을 보내 아씨 집을 감시하라 지시했어요. 그날 밤 강풍은 또 아씨를 찾아갔죠. 아씨,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우리 멀리 떠나는 건 어때요? 사또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요. 아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강풍아, 우린 안 돼. 내가 사또에게 찍힐까 걱정돼.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사또가 보낸 신복이 몰래 듣고 있었어요. 신복은 사또에게 달려가 모든 걸 보고했죠. 뭐 어린 놈이 내 여인에게 달라붙어. 사또는 분노하며 계책을 꾸몄어요. 몇 년 전 한양 곽정승 댁에서 금불상을 훔친 흑검 사건이 있지. 금불상을 그놈 집에 숨겨놓고 수색하는 척하며 찾아내라 그러면 그놈은 살인자로 처형될 거다. 신복은 사또의 계략에 감탄하며 그날 밤 금불상을 강풍의 집에 몰래 숨겼어요. 다음 날 아침 관졸들이 강풍의 집을 덮쳤어요. 집을 뒤져라.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구경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관졸이 금불상을 찾아내며 소리쳤어요. 이놈이 곽정승을 죽이고 금불상을 훔친 흑검이다 추포하라. 강풍은 억울함에 소리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불상은 처음 보는 거요. 하지만 관졸들은 강풍을 끌고 관하로 갔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사또의 짓이야. 내가 아씨를 좋아하니 날 모함한 거야. 강풍은 분노로 이를 갈았죠. 한편 강풍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사월 아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때문에 강풍이가. 아씨는 서둘러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따졌어요. 사또, 죄 없는 강풍이를 왜 잡아간 거요? 사또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죠. 그놈은 살인자요. 곽정승을 죽이고 금불상을 훔쳤소. 아씨는 충격받았어요. 강풍이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사또는 교활하게 말했죠. 그놈은 처형될 거요. 하지만 당신이 내 마누라가 되면 그놈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소. 아씨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알겠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하지만 강풍이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사또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 이제야 마음을 정했구려 열흘 내로 혼례를 올리시오. 그 후에 그놈을 구해주겠소. 하지만 사또는 속셈이 달랐죠. 아씨를 차지하고 강풍은 평생 감옥에 썩게 할 계획이었어요. 열흘 뒤 관에서 아씨와 사또의 혼례식이 열렸어요. 감옥에 갇힌 강풍은 그 사실을 몰랐죠. 사또의 신복이 강풍에게 떡을 가져오며 조롱했어요. 오늘 네가 사모하던 사월 아씨가 사또의 부인이 되는 날이다. 이 혼례떡이나 많이 먹어. 강풍은 분노로 이를 갈았어요. 아씨가. 사또와 혼례를 그는 침착하게 신복에게서 감옥 열쇠를 슬쩍 빼돌렸죠. 밤이 되자 강풍은 열쇠로 옥문을 열고 간수를 기절시킨 뒤 그림자처럼 담장을 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장독대 밑에서 검은 복면과 검을 꺼냈죠. 오랜만에 입어보는군. 그는 순식간에 흑검으로 변신했어요. 흑검 강풍은 사또의 처소로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저기가 사또의 방기군. 그는 화살에 쪽지를 달아 사또의 방으로 쏘았죠. 사또는 화들짝 놀라 쪽지를 펼쳤어요. 흑검 한양에서 곽정승을 죽였다는 흑검이 나타난 거였어요. 사또가 검을 들고 뛰쳐나오자 화살이 날아와 그의 심장에 꽂혔죠. 아씨는 비명을 지르며 관사를 뛰쳐나왔어요. 사또가 죽자 관아는 난리가 났고 관졸들이 곳곳을 뒤졌지만 강풍은 이미 감옥으로 돌아와 자는 척하고 있었죠. 며칠 뒤 한양 포도청에서 종사관이 내려와 사또의 죽음을 조사했어요. 사또 책상 위엔 편지가 있었죠. 사또가 4월을 차지하려 그녀의 약혼자를 모함에 가두었다. 사실 강풍이 미리 써놓은 거였어요. 강풍은 어렸을 때 곽정승이 부모를 모함해 죽인 원한으로 흑검이 되었죠. 종사관은 금불상이 가짜임을 확인하고 강풍을 무죄로 풀어줬어요. 아씨 집 앞에서 강풍이 소리쳤죠. 아씨, 계셔요. 아씨가 달려나와 강풍을 끌어안았어요. 강풍아,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아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강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아씨를 책임질게요.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아씨가 놀라며 웃었죠. 강풍아, 이게 가지보다 크다며 내가 사람을 제대로 골랐네. 며칠 뒤,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곳은 강풍이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 위해 지은 아름다운 집이었죠. 두 사람은 정한수를 떠놓고 둘만의 혼례를 올렸고 아들,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소문만 믿고 섣불리 판단하면 억울한 일을 해칠 수 있어요. 4월 아씨를 의심했던 마을 사람들은 결국 잘못을 깨달았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돼요. 순박해 보이던 강풍이 흑검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속사정을 품고 있으니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겠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